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40% 가까운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2030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대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첫 40%대에 올라선 거고요. 네. 기본 중요한 것은 중도층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도층을 중도층이 많이 몰려있는 이 30대 지지율에서 40%를 잠깐만요. 네. 저기 밑에 그래픽 좀 보여주시게 올려주십시오. 예, 한 기자 말씀하십시오. 네. 중도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2030 층에서 지지율이 40%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우 지지한다가 여론조사에서 이제 31%, 네. 지지하는 편이다가 9%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은 40%. 40%네요. 네. 40%로 집계됐습니다.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내보내드리는,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지금, 1시 반 이후부터 공표 가능하게 선관위에 신고한 조사 결과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그 탄핵 전국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소식입니다. 계속 전해주시죠. 네. 전 지역에서 한 40%대를 다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호남 지역에서 11% 나온 것을 제외하면, 대구 경북이 47%, 네, 47. 부산 울산 경남이 44%, 울경 44. 인천 경기가 44%. 오, 인천 경기 44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 40%를 기록했고요. 오, 다 40이 네. 넘는군요. 강원 제주가 40%입니다. 40%.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38%. 그 외에 광주 전라가 11% 수준이었습니다. 광주 전라 11. 네.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 긍정 평가가 이제 보수층에서 70%를 기록했고요. 네. 중도는 35%. 중도층이 지금 많이 네. 올라왔군요. 중도층의 35%는 상당한 지지율이고요. 그렇죠. 진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1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4.7%인데요. 네. 21,422명을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1,10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요. 네,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를 참고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중도층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세와 상승 흐름은 벌써 한 지난주부터 계속 30%를 네. 30%에 들어온 지는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주 전부터 30%를 넘었고요. 다른 언론 여론 기관에서도 34%, 36%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40%대를 넘어서 돌파한 것은 이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가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한국 여론조사 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갖고 나온 거니까요. 공정성이 담보된 그런 여론조사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석의 문제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흐름을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30%대를 돌파하면서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조사를 보니까 보수층의 결집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저쪽 진보 진영은 더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더 결집을 하고 보수층의 결집은 진보층의 결집보다 오히려 덜합니다. 네. 덜한데 중도층이 네. 35% 선까지 올라온 것은 아주 이게 눈여겨볼
사안이군요. 그렇죠. 중도층이 35%까지 나왔고요. 네. 중요한 거는 10대, 18세 이상, 네. 20대, 30대 지지율이 40%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텃밭, 네. 뭐 대구, 경북이나 이제 부울경 이쪽의 지지율 못지않은 그런 이제 중도층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 이는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 아. 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띄워주십시오. 지금 여야 지지율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야 지지율도 5차 범위 내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9%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보면 1, 2, 3,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하락 추세를 계속하고 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새해 들어서면서 오히려 36%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는 39%입니다. 오히려 3%포인트 차 내부 안으로 5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픽 좀 보여주십시오. 좀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예, 한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힘에 대한 그 젊은 층의 지지율이 예전보다 훨씬 높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18세부터 29세 사이가 30%를 네.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대가 30%, 40대가 23%, 50대가 38%, 60대가 40%, 70세 이상이 54%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당이 이 지지율을 견인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을 이끌고 가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집계됐는데요. 여당이 36%니까 4%포인트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언론들의 시청자 여러분, 언론들의 편파 보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단순히 집회의 탄핵 이미 제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집회 광화문 현장과 한남동 현장들을 둘러본 결과에 따르면 한 5배 정도로 많거든요. 그렇죠. 태극기 물결이에요. 네. 그 탄핵 반대, 탄핵 촉구 집회는 민노총 등 조직적으로 동원된 인력들이 뭐 겨우 10,000명 전후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네. 이 탄핵 반대 집회, 일종 태극기 집회는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네.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저쪽은 전부 동원된 인원이나 말입니다. 민노총에서 동원된 인원들인데 탄핵 그 찬성 집회는 그 인원이 5배입니다. 그렇죠.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심지어 지금 언론들이 대다수 언론들이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YTN 한 기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마이크를 들고서 마치 그것이 그 탄핵 찬성 집회인 것처럼 보도를 하다가 그 집회 참석자들한테 들켜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거세게 항의를 받고 하는 이 정도의 왜곡 보도까지를 하다가 신상이 털리고 한 기자의 신상이 털리고 이런 경우까지 지금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많아지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가 하냐면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버릴까 말까. 네. 전혀 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절하겠다라는 등의 그 반응들을 좀 부각을 해서 보도를 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을 국힘이 버린다. 손절을 해야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앞으로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사실과 다른 분위기를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반대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앞으로 당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응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 기자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현장 분위기는 철저하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고요.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먼저 윤 대통령의 체포 최근 그제부터 공수처가 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받은 영장을 가지고 이제 그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시민들이 막아 나서면서 상당히 그 현장에서 충돌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민노총 민노총 관련 인사들이 경찰에게 이제 폭력을 기두르다가 2명이 또 체포가 됐고요. 그러나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폭력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몸으로 그냥 막고요. 몸으로 막아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눈이 오늘도 지금 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로지 언론들만 그리고 또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탄핵 찬성파들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 의원들도 현재 기층의 바닥에서의 국민의 민심, 일반의 민심과는 또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고 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상황까지 이 상황은 더 앞으로 계속되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탄핵 찬성파들, 한동훈파들이죠. 갈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렇죠.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도 저희가 이제 보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친한계가 다시 정치의 한동훈 전 그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희박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외 대권 주자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미 한동훈 전 대표의 대권 지지율보다도 상당히 비슷하거나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어 갖고요. 아마 친한계의 재결집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여론조사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또 가장 의미 있는 현상들 보니까요.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김문수 노동장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동률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차기 대권 주자로서 43%를 했는데 밑에 그래픽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로 김문수와 한동훈이 동률 11%로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조금 전 오후 1시 반 공표가 되는 거고요. 중앙선관위에 올렸습니다. 김문수와 한동훈이 동률 11%로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가 10%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김문수 11%, 한동훈 11%, 홍준표 10%, 오세훈, 안철수 10%, 오세훈 8%, 원희룡 5%, 나경원 2%, 그 외 인물은 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5%입니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2%였습니다. 한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중요한 거는 보수층에서 새롭게 이제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과정,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이 과정에서 김문수 장관이 보수의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집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김문수 장관은 70세 이상에서 17%로 가장 높습니다. 네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은 18세부터 29세 층에서 13%로 집계가 됐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11%로 집계됐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서울시장도 지금 15%로 집계가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김문수 장관이 60대에서도 14%로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그렇게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점점 네. 이제 김문수 사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11% 잡혔지만은 앞으로는 좀 특별한 계기가 없는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김문수 장관의 약진이 아주 돋보이는군요. 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그 기반 지지가 네.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을 전망이어 같고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 속에서는 이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을 1%로 1%, 네. 아주 강하게 깎아내렸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11%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안철수 네, 의원이 가장 이제, 높군요. 네,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조국당의 경우가 안철수 의원이 31%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을 좋아하는군요. 네. 그러면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자들 경우에는 김문수 지금 장관이 24%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15%,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17%, 오세훈 시장이 17% 이렇게 동일하게 국민의힘 나타났습니다. 지지자의 경우에는 김문수 장관이 24% 제일 높군요. 네, 제일 높습니다. 아까 그러면 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네. 다 섞어서 네네. 양정당 그냥 그 무작위- 지지율까지 다 종합을 해서 네. 한동훈하고 김문수 장관이 이제 11%로 나온 근데 거죠. 보수층만 놓고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네. 지금 24%로 집계가 됩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의 이제 차기 대권 주자죠. 이재명 대표 같은 잠깐만요. 경우는 저기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많이 6,700명 현재 이 방송에 지금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6,700명의 구독자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와 코프라, KOPR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전 1시 반부터 지금 공표가 되고 있는데요. 1시 반부터 공표가 된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 따끈따끈합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했습니다. 30%대를 넘은 지는 지난주부터 여러 언론사에서 지금 나왔는데요. 40%가 넘은 여론조사 결과는 이 아시아투데이 오늘 조금 전 공표를 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7,300명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 윤 대통령 지지율 40%를 돌파한 이 방송에 7,000명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동시 시청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40%까지 올라온 것은 처음입니다. 8,000명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결국은 여론의 추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죄 자체가 네. 뭐 지금 이제 뭐 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뺐죠. 내란죄를 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뭐 탄핵의 핵심 사유를 빼고 왜 탄핵을 시켰는지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이? 원래는 탄핵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네. 보내갔고요. 예. 그 탄핵 관련해 갖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여당이
전체 본회의에 참가한 상황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내란죄 가지고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죄로 탄핵을 했는데 내란죄를 뺐다는 거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 돼버리거든요.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도 없고요. 원인 무효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곧 이제 다가오는 이제 그 선거법 위반 2심 이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야 많이 이재명 대표가 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데요. 꼼수를 쓰는데 국민들이 그런 꼼수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아니,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국가 그 자체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 네.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탄핵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탄핵을 빼겠다. 내란을 빼겠다. 그러면 처음에 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탄핵 가결에 찬성을 했던 여당 의원들 12명 중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만일 내란죄가 없었다면 그 탄핵 소추안 가결에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아토TV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 탄핵 이후에 첫 40%를 돌파했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소식을 주변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온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다가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했습니다. 2030 지지율이 크게 유입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고요. 아시아투데이와 KO 코프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금 전인 1시 반부터 지금 공표를 하고 있고요. 중앙선관위의 이 결과는 자세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에도 이 기사들이 준비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기자. 지금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의 적합 인물 1위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에 관련한 것도 지금 말씀하셨죠. 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일단은 김문수 장관을 23%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뽑았고요.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3%로 압도적으로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높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아성이 지금까지는 계속 야권에서는 결집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김동연 지사가 9%,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7%, 김부겸 전 총리가 7%, 김구한 전 의원이 3%, 그리고 김경수 전 이제 지사가 2%대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연령대별로 40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데요. 56%로 나타났습니다. 56%로. 대한민국의 40대에서 56%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지지하고 있고요. 우원식 의장도 30%로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권 주자들의 순위는 계속 변동될 거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보수층에서 김문수 장관이 24%로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나오지도 않았고요. 한 번도 대권에 대한 발언도 안 했는데 이렇게 높다는 건 상당히 되게 좀 신기한. 김 장관의 그 원칙적인 행보, 그리고 이 국가가 탄핵 소추라는 이런 헌정이 실종될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김 장관의 원칙적인 행보,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뭐. 네. 예, 평가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 여권, 야권 지지자들 다 털어서 나온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4%로 단독 1위 아닙니까? 네, 단독 그렇죠. 1위고 한동훈 전 대표가 14 정도 나오죠. 네. 네. 네, 그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여론조사 이번에 또 결과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대권 주자 부적합도를 저희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인물, 이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걸 물었는데요. 관련 그래픽 좀 띄워주십시오. 자기 밑으로 부적합도 인물 1위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대권 주자 부적합 인물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기자, 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뭐, 이 대표가 이제 차기 대권주자 부적합 인물 1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연령별로 60대가 제일 반대하고 나서는데요. 44%의 그 사람들이 국민이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30대에서는 43% 예, 부적합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18세부터 29세까지는 37%의 부적합도를 보였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자기 대권 주자 부적합 인물 1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39%입니다. 그리고 2위가 재미있는 게 홍준표 대구 시장이시군요. 네. 홍준표 20%, 오세훈 16%, 한동훈 11%, 김동연 1%, 우원식 1%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39, 네. 홍준표 20, 오세훈 16, 한동훈 11, 김동연, 우원식 1, 뭐 그 외 인물들입니다. 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역별로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에 대해서는 서울이 39%, 네. 그리고 이제 인천, 경기가 42%, 대전, 세종, 충청이 42%, 그리고 강주, 전라가 17%입니다. 네, 네. 대구, 경북은 41%로 나타났고요. 불경은 40%, 강원도, 제주 지역은 42%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광주와 전라 지역을 빼고 40%대의 대권주자 부적합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그 탄핵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지지율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이걸 뒤집는 것은 결국은 탄핵에 반대하는 네. 여론이 다음 주에는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을 네. 넘었을 때 네. 그 골든 크로스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헌법재판소 내부 직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내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은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과 기각은 결국은 여론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방송 아토TV 이 방송을 12,400명이 12,400명이 동시 시청 중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2030 지지율도 40%를 넘어섰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전인 1시 반 이후로 아시아투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1시 반 이후 공표가 되었고 그리고 선관위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공동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네.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탄핵 소추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면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광화문이나 현재 13,000명이 동시에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면을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남동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과 광화문 등 거리는 태극기의 물결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미 이 태극기의 물결은 전부 자발적으로 풀뿌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고요. 지금 탄핵 찬성 집회에는 민주노총이 동원한 인력 아닙니까? 네. 현장을 돌아보면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5배 정도. 탄핵 반대 집회가 5배가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요 공중파 방송들은 반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심지어 YTN의 한 기자는 왜곡 보도를 하다가 주변 그 시위대에게 적발이 돼가지고 거세게 현장에서 항의를 받고 있고 그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 기자의 신상이 지금 털리고 있더군요. 네, 그렇죠. 누구라고 학력과 누구라고 얼굴이 공개가 되고 왜 그러냐면 이 기자가 YTN 기자인데 제가 보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와서 그 많은 인원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탄핵 멘트는 탄핵 찬성 집회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네. 옆에서 보다 못한 그 국민들이 네. 시위대들이 현장에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해서 그 방송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직 아시아투데이만이 지금 전국의 종합 일간지 중에서 전국지 종합 일간지 중에서 오히려 지금 유일하게 아시아투데이가 정확하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집회의 인원과 그들의 주장 그리고 찬성 집회의 인원과 그들의 주장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은 아시아투데이 방송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공중파 어느 방송을 보십시오. 모두가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신문들도 이제 조중동도 몇 군데의 신문이 조선일보가 조금 지금 돌아서는 기운이 있죠. 네. 기운이 있죠.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국면에서도 언론의 왜곡 보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언론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집회 숫자도 부풀리고 MBC의 그 유명한 그 보도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 100만이네. 딱 네. 보니 100만이네. 이런 왜곡 보도를 일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시아투데이의 이 여론조사 결과 탄핵 국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2030 지지율도 40%를 육박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네. 그리고 광화문이나 안 그러면 한남동 관저에서 압도적인 그 시위대들이 집결을 할 때 결코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시위대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 시위대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유일한 희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지금 아투TV 방송을 널리 퍼날라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동시에 14,000명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퍼날라 주셔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이 여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을 보게 되어 있고 그 여론을 반영하는 두 가지 객관적인 잣대가 바로 그 시위 인원입니다. 광화문과 한남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인원 숫자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계속 이런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대권 주자 부적합 인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지금 재밌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후에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설문에 물어봤습니다. 관련 기사 좀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 밑에 그래픽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국민 중 10명 중 4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의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선관위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부정선거 의혹 등 불확실성의 해결을 지금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대희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선관위 관련돼 갖고 저기 선거 시스템의 공개 검증 이게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네. 이미 2015년, 16년 그때도 나왔고요. 오죽하면 선관위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2018년에 이재명 대표도 그 당시 이제 성남 시장 시절에 했습니다. 그만큼 야권에서도 과거에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해 갖고 상당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보수층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이나 이제 북한에 의한 선거 공작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배춘입 투표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처럼 붙어 있는 투표지 이런 그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투명하게 이걸 공개해라. 네. 라는 그런 이제 응답이었고요. 10명 중에 4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연령별로 보면은 70세 이상에서 54%로 가장 필요하다. 네.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정말 특이하게도 18세부터 29세 사이 이 연령대가 49%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70세 층과 10대, 20대 층이 49%, 54% 이렇게 수많은 이런 이제 응답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예, 화면에 네. 그 그래픽 띄워주십시오. 한 기자 계속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60대에서는 42%, 50대에서 41%, 30대에서 43%, 그리고 40대에서 37%가 선관위 서버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네. 남성이 48%, 네. 그리고 여성이 41%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전 국민의 40% 넘는 비율이 네.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요. 대구 경북이 45%. 대구 경북 45%. 네. 부울경이 높습니다. 51%로 오, 예. 집계가 됐고요. 네. 서울 42, 인천 경기가 48%. 인천 경기가 상당히 많이 높아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인천 경기가 꽤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45%. 네, 지금 현재 동시시청 14,000명입니다. 이 시각 현재 대통령 관저 지지자 집회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눈이 오고 지금 을신연스러운 이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집회 상황입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입니다. 많은 지지자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는 애국 시민들이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동이죠. 한남동의 집회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관련해서 한 기자, 네. 어제 계속 좀 이렇게 광화문하고 한남동 상황을 둘러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저희가 보수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종국만 맞은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아프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시기, 우리가 왜 아스팔트, 차가운 아스팔트, 추운 곳에 나가서 저렇게 이제 여론전을 펼치는 분들, 참으로,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높은 게 뭐냐면요. 그 당시, 대다수 언론에서는,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지지층들이 광화문을 메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광화문에 다 모여도 300, 400밖에 안 되는 인원이었는데요. 1000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 보수층의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층이 지금 광화문부터 서울 시청 광장 그리고 저기 태극기가 가득 메우고 있죠. 네, 뭐. 서울역까지 예. 해서 다 메우면요. 그때 그 기준으로 하면 1000만입니다. 네, 네. 이미 1000만을 넘었습니다. 네, 네. 넘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도 거의 10만이 넘는 인원들이 연이어 계속 교대를 하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 집회도 2, 3만으로 보입니다. 2, 3만으로 보이고요. 5배는 아니 5분의 1 정도죠. 예. 네, 네. 그것도 동원된 민노총이 동원한 그 인원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노동조합 쪽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동원돼서 나온 인원들인데요. 우린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정확히 탄핵 찬성 집회는 2, 3만 정도고요. 네. 탄핵 반대 집회는 10만 명 정도 이상 5배,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부터 공표됐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처음으로 40%입니다. 지난주까지 30%는 꽤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을 압도하는 그런 골든 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질문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 이 국면은 뒤집힙니다. 이 국면은 뒤집히고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복귀시킬 수밖에 없고 이미 민주당은 탄핵 사유의 가장 큰 주요한 사유였던 내란죄를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이 지금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결집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제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 측, 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이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맞냐 물어보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내란죄를 빼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그 당시 국회 문턱을 넘을 때 넘어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이제 가결에 참가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찬성파도 솔직히 내란죄가 들어가서 찬성을 한 거지. 만일 내란죄가 없다. 네. 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그 12명도 참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어떤 꼼수를 쓰냐면요. 지금 현재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내란죄를 빼고 빨리빨리 이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판을 지으라는 그런 꼼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이제 2심에서 만일 중형이 선고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네네. 이걸 지금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속 지금 빠르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계엄 선포도 내란죄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확실하게 국회로 다시 탄핵 소추안을 보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한남동 현재 집회 현장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한 기자, 네. 어제 그제 취재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 분위기 계속 좀 전해주십시오. 현장 네. 집회 현장 분위기. 네, 어제 솔직히 탄핵 반대 지지자들 그 집회가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네. 지금 24시간 대기거든요. 지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 현재 실시간 영상입니다. 지금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위를 입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을 반대한다,
애국 시민들의 집회가 태극기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24시간을 지금 대통령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또다시 2차 그 체포영장 강행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 때문에 밤을 새면서 나와서 시민들이 지금 저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물론 저 속에는 나이 지극히 드신 어르신들도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30.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 속에서는 거의, 없었죠. 60, 70대 어르신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었죠. 젊은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갔었는데,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상황을 보면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들고 있는 탄핵 거죠. 반대 집회 20, 30대, 10대, 20대, 30대가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상당히 많아요. 현장에서 지금 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그런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하고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공중파와 조중동 등 주류 언론들의 왜곡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현장을 어느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저 집회 현장에 와서 그림을 영상을 취재해서 탄핵 찬성 집회라고 왜곡을 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까지 광화문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시청 앞 대한문까지 꽉 차서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관저 주변에도, 계속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를 24시간 계속 할 거로 보입니다. 탄핵을 지지하는, 촉구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들의 인원이 상당히 많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경찰들하고의, 몸싸움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집회, 찬반 이제 집회 참가자들 간에 또 욕설도 오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또 유혈 충돌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시아 투데이는 매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 시각 아시아 아투TV를 통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문으로는 내일 월요일 조간으로 내보낼 계획이고 매주 월요일 아침 신문을 통해서 보도할 예정이고요. 아투TV를 통해서 이 시간 일요일 이 시간 매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추세면은 50%도 가능해집니다. 이달 말이면 50%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가 돌파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네. 거의 안 해봐도 될 것 같은 기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지금 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저 열기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덧붙여지면 기성의 언론들이 아무리 왜곡 보도를 일삼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냥 비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검증된 그런 시스템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 기법을 동원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그 결과도 선관위를 통해서 공표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인용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널리 확산이 되면 될수록 돌아섭니다. 여론은 돌아서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생각도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위에 얼마나 퍼나르고 이 소식을 전파해 주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죠. 기본적으로 2030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많이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여론은 탄핵 반대가 왜 그렇게 높냐? 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에 대해서 네. 이거는 중국, 친중과 그리고 이제 공산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중요하게는 나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10대, 20대, 30대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게 그래서 아니냐. 결집을 하는 것이죠. 네, 네. 바로 그렇게- 미래 세대들, 특히 네. 반중 정서 아주 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 친중 정서가 물들어 있는 것이 바로 그 5060 그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대이지 네. 2030 10대 젊은 세대들은 그 반중 정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반대하는 그것이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것을 지른 거죠. 그래, 지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10대, 20대, 30대들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중도층이 대부분 10대, 20대, 30대였습니다. 18세 이상부터 30대까지 대한민국의 중도층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세대였는데요. 이 세대가 이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중도층이 특히 지지율이 35%를 넘었어요.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40% 네. 지지율 돌파에 큰 역할을 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저희 아투TV의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애국 동포들이 달러를 계속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앞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통해서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반대하는 이 여론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아투TV가 왜곡됨이 없이 보도해서 윤 대통령의 이 탄핵 국면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 기자, 네. 주류 언론들 주로 왜 이렇게 반대로 보도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편파 보도를 왜 하느냐? 결국은 왜 그러냐면요. 네. 기성 주류 언론들이 주로 민노총에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민노총이 방송을 내지는 신문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언론 노조가 이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KBS뿐만 아닙니다. MBC도 MBC는 아예 그냥 노영 방송이고요. 네. 주인이 노조가 주인이고 그리고 YTN도 민영화가 됐지만은 그들의 주류가 민노총이거든요. 그렇죠. YTN의 기자들 편집 보도국을 민노총이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민간의 오너가 들어서도 그 민노총 방송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왜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왜곡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로 보도를 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인 바로 민주노총 언론 노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는 그들과 싸우는 언론입니다. 민주노총과 싸우는 언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열심히 보도하는 언론입니다. 아시아투데이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죄를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 측 변호인단이 민주당이죠. 네. 그 국회 측 변호인단이 이제 계엄 선포 이퀄 내란이라는 이제 내란죄를 뺐습니다. 삭제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고요. 헌법재판소가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걸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오늘 해서 그제 어제 오늘 해서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를 한 이 40%대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이런 이제 그 내란죄를 삭제한 거에 대한 그런 반영이 안 들어간 겁니다. 네네네. 이게 반영이 들어가고 국민 대다수가 알려면은 다음 주 정도가 돼야 되고요. 내란죄가 빠졌다. 이거는
계엄령이 내란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반영되면 50% 크로스가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방금 한 기자 방금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10만 원을 후원금으로 아투TV에 보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후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더욱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일요일 오후 2시 이 시각 아투TV를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면은 이달 말이면 50%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월요일 아침 페이퍼를 통해서 아시아투데이 지면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오후 1시 반 정도면 볼 수 있고요. 그 결과는 바로 따끈따끈한 뉴스를 아시아투데이 아투TV를 통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이제 탄핵 반대 여론과 탄핵 찬성 여론은 뒤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골든 크로스가 눈앞에 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의 배후가 중국이고 탄핵 반대와 찬성의 싸움이 바로 이 한미동맹 진영과 그렇죠. 한미동맹, 네. 한미일 동맹, 인도태평양 세력과 대륙의 친중 매국 진영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2030 젊은이들이 왜 집결을 하느냐?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뭐 이런 국내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 인도태평양 세력과 중국과 북한이라는 이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 간의 대리전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전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거기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청년들이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이 50%를 돌파하고 탄핵 찬성 여론을 압도하게 된다면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할 명분이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명분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헌재는 탄핵을 기각할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은 복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한미동맹과 자유진영은 친중 매국 진영과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고 한남동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2030 젊은이들 이들이 바로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 네. 애국 유튜버들 이들이 만들어 나오는 정말 드라마입니다. 네. 드라마입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한 기자 정말 지난 주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취재를 해서 이러한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독자님들에게 잘 보도하도록 합시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최영재 취재 데스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